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참고 안 하면. 안녕하세요. 이 비를 들고 아티스트가 뭐라고 감사합니다. 비가 와가지고 들어와야습니다. 네, 역시 특별한 분은 다릅니다. 김호준 작가님 힘내십시오. 오늘 우리 서기란 작가님은 또 평론까지 써주시고 그러면서 멀리서 어디죠? 동해바다 쪽으로 청평에서 왔습니다. 청평에서 여기까지. 청송 감옥에서 왔다고? 청평. 청평에서 와주셨어요. 오늘 우리 김호준 작가님 아티스토크를 하시면서 같이 그거에서 대담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더 풍성한 아티스토크가 될 것 같아서 두 분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 시작하는데 우리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김호준 작가님 먼저 시작하셔도 예. 비도 오는데, 예, 뭐, 전시 오픈 때도 오시던 분들도 계시고, 예, 또, 제가 이런 아티스트 토크는 좀 처음 해봐서 약간 좀, 예, 낯설긴 한데, 예,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우선 제가 뭐 여기 지금 작품은 제가 요즘 뭐 주로 이제 회화를 계속 해오고 있어서 회화를 하고 이제 저는 서양화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학교는 뭐 99학번이니까 지금 뭐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학교에서 이제 주로 작업했던 거 그때는 뭐 그냥 멋모르다기보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양하게 학교 다니면서 이제 작품을 했었는데 실시간 나가는 거예요? 방송 나가는 거예요? 실시간? 아닙니다. 그냥 녹화만. 예. 실시간으로 해야 JTBC에서 전화했는데 구독자가 없어서요. 불 나가면 돼. 좋네. 아주 좋네. 아주 분위기 좋네. 제가 이제 예전에 전에 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이제 약간 좀 추상을 했었거든요. 추상이라고 해서 이제 뭐 완전 추상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제 작품 보면은 이렇게 자연물이 많이 등장하는데 나무라든지 아니면 뭐 풍경들이 이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할 때 저는 이제 자연을 모티브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그 물에 대한 그런 제 나름의 어떤 그런 사고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치로 이렇게 뭐 했었던 거고요. 약간 좀 틀려서 제가 어떻게 해왔다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거고. 네, 뭐 이런 뭐 그냥 이런 대학원 다닐 때인데 이렇게 뭐 설치라든지 좀 했었고 이런 약간 뭐 이게 이제 어떤 숲을 이미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면으로 약간 중첩되게 이런 뭐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형식이 지금 뭐 회화하는데도 똑같이 비슷하게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레이어지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몇 겹을 쌓는 것처럼 해서 중첩되는 그런 효과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재료를 이제 뭐 이렇게 유화 같은 거 뭐 이런 기존에 있는 유화 뭐 그런 것도 쓰기도 했는데 뭐 이렇게 이제 약간 크레용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작업을 했었거든요. 뭐 모티브는 뭐 이런 자연물 풍경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좀 형상을 좀 넣었어요. 뭐 이런 약간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겹쳐지는 오버랩인데 뭐 어떤 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인데 어떤 그런 뭐 오륙도 그런 걸 테마로 해가지고 좀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중첩되는 그런 풍경 이미지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했었고 이제 이 이후로 이제 뭐 이제 풍경을 위주로 해서 이제 회화를 작업을 했는 이거요? 네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용으로. 네. 아까 이게 제가 이렇게 크레용으로 그린 다음에 이렇게 불로 이렇게 녹여서 하는 그런 기법으로 좀 했었거든요. 일종의 약간 오일스틱 같은 그런. 이건 이제 유화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풍경이긴 한데, 이걸 은행나무를 모티브로 했지만 어떤 색이나 아니면은 그런 거를 약간 변형을 해줘서 어떤 다른 어떤 느낌이 나게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 어떤 이제 조금 인체에 좀 관심이 있어서, 예, 인체랑 어떤 10년의 그런 거를 제가 상상을 해서 이렇게 예, 이미지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약간 삼면화처럼 예, 해가지고 뭐 이것도 같은 약간 그런 테마로 해서 뭐 이런 약간 뭐 추상적인 뭐 아니 10년 뭐 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예전부터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추상이랑 접목해서 이거는 이제 뭐 미디어 아트긴 한데 이건 뭐 좀 여기가 이제 지금은 없는데 한빛 미디어 갤러리라고 미디어 아트 전문하는 갤러리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전시 의뢰가 들어와서 약간 설치 어떤 사람이랑 그 식물 이미지를 이제 접목해가지고 미디어 설치를 좀.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레지던시 고성에 레지던시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여기 이 독채를 빌려서 썼는데 이건 이제 요거 제가 그 물고기 작업할 때 그려놨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요 밖에 외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놨었어요. 해놨는데 지나가다가 이제 누가 마음에 든다고 팔긴 팔았는데 싸게. 아무튼 이 외벽에 한 1년 반 걸어놨었거든요. 레지던시 하는 공간이었는데 네. 이제 아까 우리 나무 제가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작업실도 가고 했었는데 뭐 나무 한번 그리고 싶어서 이제 자연 이미지랑 해서 예. 작품이 좀 다양합니다. 다양히 그냥 떠오르는 그런 거를 이제 약간 드로잉이나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예. 이 같은 경우도 이제 모과나무인데 뭐 고흥의 그런 모과나무들을 좀 모티브로 해서 이것도 이제 고흥 풍경들 이게 이제 그 고흥 풍경이고요. 이게 다 고흥의 풍경.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약간 제가 그 글래디올러스 꽃에 좀 관심이 있어서 글래디올러스를 약간 테마로 해서 약간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그 고흥의 그 도화원 미술관 레지던시 하기 전에 몇 번 방문했는데 그 풍경들이 좀 제 인상이 많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약간 뭐 약간 좀 상상을 접목해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사람 모습 보여요. 이거는 이제 강아지랑 뭐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예, 뭐 남자.
예. 저희가 우크라이나 이제 저기 그 약간 이 야경이거든요. 야경이긴 한데 야경인데 이제 그 뭐 바닥에라든지 아니면 그런데 이제 뭐 달맞이 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맞이 꽃이랑 뭐 그런 예, 이게 이제 삼색 버드나무인데 삼색 버드나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약간 테마로 해서 제가 이렇게 화면을 구성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도 몇 번 그렸는데 약간 이 노란색 천막을 예, 테마로 해서 그랬었던 거고요. 이건 이제 그 네, 토프하우스 전시 장면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그 고흥에 한 세 달, 어, 레지던시 하면서 거기서 전시를 했는데 거기서 제작했었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좀 인체를 더 좀 부각해가지고 그 고흥의 그 자연 풍경이랑 좀 접목해서 이렇게 네, 그랬던 거죠. 네, 뭐 그리고 이제 예, 최근에 했던 작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제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괜찮아요. 다 켜줘. 한개 켜줘. 예, 이게 좋죠? 한겹을 켜셔도. 네, 좋네요. 네, 너무 이거 말고. 네, 좋네요. 아, 저는 여기 뭐 원래 김호준 선생님 지금 작가님이 이제 주인공이고 저는 여기 주인공을 보조하는 역할로 와 있습니다. 지금 작가이면서 평론가인데 전에 한번 전시할 적에 글을 제가 쓴 적도 있고요. 전부터 알고 지내면서 이분의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시 작가 토크, 아티스트 토크를 기해서 이분의 작품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저 나름대로 한 10가지 코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제가 썼던 글 속에서 정리했던 것도 있고 새롭게 이제 다른 시각으로 이제 접근한 것도 있지만은 뭐 여러분들 뭐 가지고 계신 그 자료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뭐 이게 글이 좀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요. 읽으면 오히려 무슨 소리인지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 저도 뭐 쓰긴 썼지만 저도 잘 모르는 글들도 많고요.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매사를 좀 감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글로 쓰다가 보면 좀 이제 차이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과 그 의미 사이에. 뭐 그건 누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이 김호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제가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해도 뭐 좀 이렇게 편차도 있을 겁니다. 작가들은 여러분들 중에 작가님들은 이제 자기들 감각적으로 우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개념적인 용어로 설명하거나 그러면 항상 그 격차가 있게 말이죠.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런 아티스트 토크 자리는 또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여기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보면 그 사람들이 이성이 많이 이제 앞서는 뭐 스타일이라 그런지 뭐 저도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고 감각적으로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항상 부딪혀요. 항상 설명을 요구하고 뭐 대충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요. 우리 같은 건 그냥 너그럽게 그러시냐고 하고 말하는 일도 항상 이렇게 시비 걸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귀찮아서 피하다가 나중에는 모기가 생겨가지고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생각이 뭐냐 대체 말을 해봐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면서 서로 격차를 좁혀가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그게 복잡한 일이긴 한데 좀 이렇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작가들 입장에서는 자기 작업에 대해서 약간 객관화시켜보는 기회도 있고. 지금 이제 김호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기 뭐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 계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약간 그 생명, 어떤 그 생태학적이고 작품 속에서 어떤 생명력이 깃든 어떤 이미지들을 많이 추가하신 것 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물, 어떤 꽃이라든가 글라디올러스라든가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어떤 숲에도 보면 정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그리고 지방의 어떤 폐교에서 레지던스 할 적에 그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지금 한국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뭐 너무 이렇게 제가 또 시대를 밝히는 건 좀 어떨지 몰라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땔감으로 많이 떼다가 보면은 사실 산에 뭐 나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있어도 뭐 특별한 나무들이 뭐풀 같은 거 좀 베어가지고 소를 뭐 이렇게 가축을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풀이 있어도 그거 베어가기 바쁜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산의 양태가 바뀌다 보니까 한반도가 전체가 밀림이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어느 해인가 한국에 와가지고 상당히 놀란 게 여름이었는데 친구 잘 자고 그 작업실 가는데 가도 숲속인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살다 보면은 뭐 그러나 보다 하겠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그런 어떤 놀라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몇 킬로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한 것이 환경 속에서 또 약간 김원 작가님과 작품과 관련지어서 제가 좀 딴소리가 될 수 있지만 어렸을 때 본 만화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구가 망해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탈출선을 타고 우주로 망망대해를 가다가 우연히 푸른 별을 발견하는 겁니다. 지구하고 유사한 별을 가보니까 뭐 풀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풀이 보는 순간에 막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이 없는데 풀만 자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인공이 그 풀을 바라보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는 모양으로 이게 풀이 자라는 거예요. 이제 만화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다가 어떻게 다 흑발해버리면 아는데 저는 이 김원 작가님 같은 볼 때마다 그 만화가 생각나요. 그 만화 속에서 얘기한 생태학적인. 결국은 이제 이 지구도 어떤 풀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죠. 풀이 자라고 계속 순환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지구 양분을 공급하고 이 작가님의 경우도 그런 그 생태적인 어떤 거를 어떤 감각적으로 이렇게 몸에 지니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작품에 그런 생태적인 시각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생태라는 것이 막연히 생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순환이라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그 자연이 우리가 보는 그대로이지만 물론 이제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원리라든가 그런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시각, 우리가 어떤 거가 뭐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요즘 이 전시에도 김원 작가님이 주제로 내건 것이 제가 상당히 감탄을 했는데 위험에 대한 이야기라고 위험. 우리가 위험이라는 것이 뭐 이 김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뭐 실질적으로 애를 키우다 보면 이제 사소한 뭐 위험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위험, 그리고 뭐 재앙이라든가 단위가 큰 위험까지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김원 작가님의 작품 자체가 거대한 문명의 위기, 문명의 위험 주제가라고 생각하면 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소한 위험에서부터 지금 보면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뒤에 보면 여기 있죠, 저 아까 그 텐트 불 켜진 텐트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하나의 그 쉘터라고 해가지고 도피처. 그래서 문명이 위기에 이르렀고 여러 가지 경보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은 숲 속에서 어떤 이런 도피처의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색깔도 이렇게 뭔가 사람을 끄는 불빛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밤에 이렇게 야행성 곤충들이 저런 걸 보고 달려들잖아요. 사람들도 결국 생태 야행성 곤충이지만 이들도 이제 삶의 어떤 그 근원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작품이 이제 그런 어떤 근원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숲을 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냥 숲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이미지를 발견해내고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 10가지 제가 코드를 압축해봤는데 그 이상일 수도 있고요. 뭐 중첩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인간이라든가 아니면 동물들이 아까도 보셨다시피 자연 속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제 그 요소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융합이 됩니다. 미술은 이제 그게 재밌는 것이 이걸 이제 겹쳐가지고 두 이미지를 혼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 자체도 생명력이지만 인간은 이제 유한하고 또 지구를 망치는 주범으로 요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요소가 이 자연과
이 생명을 망치는 요인에서 그걸 다시 살리고 순환시키는 어떤 주제로 등장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지방에 지난번에 폐교에서 이렇게 메리던스 쪽에도 가보니까 그 제가 아까 하던 말씀 중에 그 폐교가 이렇게 사람이 안 사니까 뭐 순식간에 여름에는 뭐 풀들이 먹어져가지고요. 그 전에 애들이 많이 뛰어놀았겠죠. 운동장도 숨어 막 풀고 뭐 덮이고 그걸 뭐 누가 베어버린다고 그러고요. 순식간에 다시 또 자라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무서움이랄지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순환인데 그거를 그냥 보는 것 이상으로 이분은 그 속에서 그런 어떤 원초적인 에너지, 어떤 감각적인 아티스트로서 그런 이미지들을 포착을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즉각적으로 거기에 그 생명력의 상징 어떤 뭐 여성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부시켜가지고 자기의 이미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이 이제 길어질까봐 좀 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것을 하나의 계시라는 말로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종교적인 용어가 될 수가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꿈을 꾼다든가 아니면 무슨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현몽을 한다고 하잖아요. 뭐 백일몽이라든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깜빡 잊고 있는 동안에 뭐 조상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니면 이제 꿈반 현실반에 나타나서 이렇게 뭐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보는 거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 지금 김호준 작가님의 작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꽃을 봐도 꽃으로 물론 이건 존재론적이고 복잡한 얘기지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그냥 꽃을 꽃으로 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꽃 아닌 어떤 것, 꽃이면서 또 다른 어떤 것을 보도록 하는 이미지들을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전시에서는 위험의 미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위험이라는 것이 지금 보면 이제 그 노란색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목도가 높은 색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위험을 경고하는 색깔로 많이 쓰잖아요. 뭐 소방서라든가 불조심이라든가 우리가 보는 미술이 목적이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독성, 가시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기는 어떤 뭐 목적이 분명하지만은 지금 작가로서는 문명의 위기라든가 현실적인 위험 플러스 더 나아가서 정신의 위기라든가 이런 위기들을 하나 이미지화시켜서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의 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리빌레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그 작가들은 물론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 나름의 그런 어떤 이미지들을 계시화를 합니다. 근데 지금 김호준 작가님 같은 경우는 너무나 뚜렷하게 이런 계시적인 방식으로 자기 이미지 작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딱딱하겠지만은 뭐 여기에 우리가 너무 빠지진 말고 좀 우리가 어차피 말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10가지의 코드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김호준 작가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는 어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선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계시적인 시각입니다. 자, 제가 뭐 좀 수다를 떨었는데 그래서 작가님 같은 경우 작품이 어떤 계시라는 시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뭐 용어의 차이, 말의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본인이 이제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작업을 한다면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편인가요? 그 계시란 게 저는 뭐 그런 뭐 어떤 종교적이든 아니면 그런 약간 그런 능력은 없긴 한데 어떤 그림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뭐 제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생각한다기보다 약간 그 화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화면 자체만의 어떤 그런 만들어지는 그런 얘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뭐 발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 사건을 계시라고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찾는 그림을 통해서 좀 찾는다 그렇게 하고 작업을 하고 있어. 그런 그게 뭐 게시로 보일 정도의 어떤 그런 통찰이 작품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제 욕심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건이라는 말씀을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이 사실은 계시 자체라기보다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한테 그 실체를 보이도록 만드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것 자체가 저희 요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무슨 누가 어떻게 뭐 이렇게 폭행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물론 사건이지만 어떤 자연 속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독특한 일이 일어날 적에
그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게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작업에서 김 작가님이 처음부터 좀 제시한 그 코드가 이제 만약 위험이라면은 우리가 곤충들이 보통 그 보호색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보호색이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보통 보면은 자기가 숨는 거, 그러니까 다른 외부의 색깔과 이제 같은 색깔을 쓰면서 자기가 숨는 방식이 있고 또는 오히려 전혀 다른 보호색이라든가 드러나는 색을 가짐으로써 공격자들한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나 무서우니까 오지 말라고. 꿀벌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그 색깔이 왜 무서웠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댓글을 봤더니 그 색깔 안에는 독이 있다라는 걸 이 사람이 그 속들이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나는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지 마라. 그 색 자체가 무섭다기보다는 그래서 색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많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그 색이 이제 그런 의미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강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김 작가님이 사건화 시킨다는 것이 지금 앞에 좀 보는 것도 저 글라디올러스라고 하는 꽃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이제 꽃 이름 자체가 꽃말이라 있듯이 저기 유래가 제가 좀 약간 희미한데 글레이더라고 하나요? 그 검투사의 창. 거기에 무슨 일화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적절하게 잘 구사하더라고요. 꽃말이 가지고 있는 유래 속에서 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태학적인 특성, 생물학적인 특성과 결부시키고 거기서 자기의 이미지들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보호색을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밤에 예를 들어서 뭐 반딧불이라든가 사람들은 밤에 야행성이 아니기 때문에 깜깜하게 안 보이는 거를 어떤 동물들, 어떤 곤충들은 저 뒤에 있는 그림처럼 어둠 속에서 이렇게 어떤 윤곽 내지는 하나의 어떤 요소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 작가님의 작업 자체가 그런 어떤 가독성, 가시성을 드러내는 이미지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작업 자체가 결국은 사건으로 지금 설명을 하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설명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뭐 형식적 어떤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나름대로 좀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결국은 이제 얘기하다 보면 아까 비슷한 말도 또 반복이 될 겁니다. 약간씩 다른 각도로 이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중에도 나왔지만 이제 그래서 인간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 작가가 인간이죠. 이제 대상 자연을 바라볼 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물들, 동물, 생물, 곤충 이런 생물 자연 속에 어떤 움직이는 어떤 생체들과의 교감을 하는데 그것들을 말하자면 이제 감각적으로 서로 감각을 교환하는 거죠. 생물학에서 그런 개념이 있죠. 서로 생비오즈라고 해가지고 서로 공생을 하기도 하고 서로 어떤 그 화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모세관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농도 차이에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요소들을. 그런 것들은 그런 요소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떤 대상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보는 것만큼 그런 대상들이 사람들한테 감각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결국은 서로 간에 주고받는 거죠. 서로 간에 주고받고 서로 껴안는다고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뭐 너무 미리 설명을 다 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제 그런 요소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을 일방적으로 그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이 내뿜는 어떤 기들, 에너지, 그런 이미지들을 서로 드러내는 아까 말씀드린 게시처럼 그걸 인간화시키고 인간과 결부시키는 요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식적으로 작업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뭐 인간도 항상 자연의 일부니까요. 일부고 그래서 이제 그 인물이 항상 뭐 최근에는 좀 많이 넣고 있는데 그 그리는 거에 있어서 근데 뭐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 아, 위험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항상 어떤 작품을 테마로 해서 뭐 위험을 항상 생각을 하고 해서 제가 이번 전시 제목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한 건 아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 이 작품들은 그냥 계속 뭐 한 1년여 그냥 뭐 작업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제 관심 떠오르는 걸 해서 이제 그린 건데 항상 약간 그런 긴장감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살면서. 근데 그림에서도 약간 그런 긴장감이 약간 그런 어떤 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긴장감과
되게 유사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령 저 작품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약간 인체에서 오는 그런 약간 불안전성과 아니면은 그런 위험 그런 감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다른 그러니까 그 서기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뭐 어떤 곤충의 그런 촉수 그런 거는 제가 생각을 안 했지만 뭐 일종의 그런 감각들도 그림을 그리는 그 중요한 어떤 모티브는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제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을 다른 각도에서 하는 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 작가님은 지금 그 이미지들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자기화시키고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상상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없는 이미지라는 것이 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어쨌든 자연 대상을 항상 근거로 해서 이미지들을 접근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있는 자연 속에 있는 이미지들이 유발하는 상상력과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사이의 어떤 작용이랄지 어떤 작가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대하는 사업 그 자세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뭐 어떻게 그게 이제 어떤 상상이라는 게 뭐 이미지 뭐 그림 그리는 작가니까 뭐 회화 작가니까 이제 뭐 그림을 통해서 뭐 이런 어떤 상상이 이제 접목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작품들 대부분이 뭐 이렇게 제가 보고 그린 건 아니거든요. 보고 그린 건 아니고 이제 어떤 그런 뭐 가령 뭐 저는 비자나무 숲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제가 가서 어떤 그런 체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때의 그런 분위기, 환경 그런 거가 약간 제 그런 뭐 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활에서 이제 투영이 돼서 다시 이제 나와서 이제 화면이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제 뭐 어떤 이미지적으로 약간 변형을 하면서 어떤 상상이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가 뭐 항상 뭐 그런 환경이나 아니면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 말하는 그런 어떤 순환, 뭐, 뭐 자연이 아니 자연이든 아니면 인간이든 다 제로 돌아가든 아니면 다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그림을 아니면 일상생활하면서 뭐다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철학적으로 그런 거를 그림에서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거가 어떤 뭐 상상의 모티브 그리고 또 상상은 제가 또 전혀 없는 데서는 못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자연물이나 아니면 그런 거를 시작으로 해서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바와 네 번째 우리가 지금 주제가 될 코드가 좀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네 번째로 제가 질문드릴 거는 이제 그런 어떤 작업들이 방법적으로 좀 결과적으로 어떤 그 계층화로 나타난다는 생각이에요. 계층화. 계층화라는 것은 시간성을 이제 동반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뭐 굳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그 층이 있어가지고 레이어가 있고 한 겹 있고 두 겹 있고 세 겹 있고 한 겹이라는 것이 원래 주어진 자연이라고 하면 거기 두 겹의 색깔이 들어가고 세 겹의 색깔 상상이 들어가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어떤 그 통찰적인 시각이 계속 결부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계층화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것이 시간화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작가님의 기억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미지의 퇴적 또는 어떤 하나의 그런 계층화의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럼 뭐 그거는 이제 제 작품 그리는 방식에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작가들마다 뭐 회화 작품을 하는데 다양하게 뭐 처음부터 뭐 그렇게 화면을 구성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약간 뭐 시간 차이로 인해서 어떤 아까 뭐 계층화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약간 두세 겹, 세네 겹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판화적인 그런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하나처럼 이렇게 어떤 그런 판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런 식의 어떤 작품을 진행하면서 예, 약간 그런
뭐 개충화 예. 아니면 좋습니다. 이제 그거 플러스 그런 어떤 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적인 계층화 플러스 거기에 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계층화가 되는 이미지의 내용이라는 것이 작가의 삶의 어떤 당연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거기에 누적이 되겠지만 삶의 기억이랄지 추억이랄지 여러 가지 이미지의 어떤 그 계층이 거기에 개입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뭐 아까 제 주제하고 거의 겹치는 이미지인데 다섯 번째 인물부터 지금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낸 이미지들 속에서 많은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 인물의 이미지인데 보면은 물론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 것조차도 텐트 같은 걸 저 안에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을 상정을 하고 그런 이미지라고 보는데 그래서 항상 자연이 강하면서도 이 안에 어떤 그 인간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과 자연이 만나는 어떤 장면으로 이렇게 항상 나타나거든요. 지금 저쪽에 있는 대작을 보면은 저쪽에 백호인가요? 예, 백이지거죠. 저 꽤 큰 작품인데 이게 우리가 있는 이 공간도 이게 굉장히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상당히 큰 작품인데도 여기서 보니까 그 느낌이 많이 오질 않는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숲속에서 또는 뭐 저런 숲이라는 것이 보면 숲이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야광빛을 바라면서 이렇게 거의 무슨 군중처럼 이렇게 서성이고 있잖아요. 서성이고 서 있는지 저런 장면들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선지 뭐 꿈에서 봤을 수도 있고 뭐 현실에서 어떤 목격을 했을 겁니다. 저런 예를 들면 뭐 강변에서 어떤 축제를 구경하려고 서 있는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현실적인 장면보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드러내는 어떤 이미지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 사람이 개입이 됨으로써 이 자연의 숲이라든가 이 어둠이라든가 불빛들이 어떤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작용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작가님 어떤 생각을 좀 더 재밌게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콩을 지금 거기 있네 제가. 재밌게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제 약간 풍경에 이제 완성된 인물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인물을 약간 좀 드러내는 거는 좀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래서 약간 그 공기 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환경으로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오케이.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인간이 주제라기보다는 아닌 게 아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것이 어떤 이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방식으로서 등장인물 또는 어떤 분위기의 일부인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사람이 빠지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저런 경우는 뭐 명백하게 꽃과 사람이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저 밑에 몇 년 전인가 그 폐교에서 작업했던 것 중에 좀 재밌는 작품인데 아까 잠깐 봤을 건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당에 앉아 있는 여인의 어떤 이미지, 풀이 자라는. 그것도 있고 아까 명백 개구리 뭐 저기 있잖아. 잠깐 그 여인 다른 것도 그거 방금. 이게 아닌 것도 있는데 일단 이걸로 한번 가시죠. 지금 이거는 네, 비슷하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사실은 이게 아니 요거 좀 이따가 뭐 아까 그거 한번 보시면 그 개구리 저기 뭐야 개구리 뒤에 있나? 잠깐만요. 아까 봤는데. 이게 지금 저기 뭐야 스토리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고흥에 있는 시골의 폐교예요. 바닷가인데 올해 폐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마당에서 막 풀이 자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거기서 이제 레지던트 작업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마당에서 풀이 자라는 걸 계속 본인이 목격을 한 거예요. 하루에도 몇 병씩 자라고. 근데 이제 거기서 감각적으로 거기서 뭐 여인이 정말 저런 자세로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거를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죠. 자라면서 상상도 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이 아까 그거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풀이 좀 자라서 전시를 덮는 겁니다. 무슨 근데 이런 이미지들은 영화에서 많이 구현하잖아요. 트랜스포머라든가. 그리고 아까 먼저 우리가 언뜻 봤던 요거요. 이게 재밌는 것이 이제 같은 이미지인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거기 고흥에 보면은
옛날에 보면 이제 초등학교마다 그 독서상이 있잖아요. 소녀가 책 읽는 상들. 근데 그 학생들이 있을 때는 그거 막 청소도 하고 깔끔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없으니까 관리를 안 하고 또 거기 담쟁이 넝쿨이 잘하는데 나름 또 그럴싸하니까 굳이 그걸 뭐 처음엔 청소했겠지만 놔두니까 계속 자라가지고 덮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상이 무슨 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리 환경 자체가 사실 상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같이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어떤 그 자연과 인간이 결국은 이제 같은 위상에서 서로 이제 뭐 공허가 적절한지 몰라도 껴안고 있는 거 아니냐,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니냐. 이제 뭐 적절한 용어가 있습니다만 미학 용어라서 너무 딱딱해서 제가 굳이 그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예.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우리가 쭉 보여드렸지만 자.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바가 많습니다. 지금 저는 뭐 제가 뭐 평론 활동을 하면서도 저도 작가이기 때문에 어떤 작가에 대해서 제가 뭐 정의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각자 어떤 작가들마다 본인의 어떤 강렬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략 보면 제가 전체적으로 다 모를 수 있지만 요 근래에 이렇게 강렬하게 뭐 생태학이라든가 이런 말들을 하긴 해도 그걸 작업으로 이렇게 원초적인 어떤 단계에서 시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작가를 잘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반쯤했습니다. 저 지금 다음 주에는 정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 인간이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작용하는 걸 주제로 지금 5번째 질문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고요. 6번째로 자 지금 아까 우리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위험의 미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이미지가 과연 뭐냐 이거죠.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 쪽에 뭐 그 위험의 단계에 있어서 뭐 사소하게 우리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 그런 것도 위험이지만 크게 보면 이 작가 입장에서는 그 확장에 대해 가지고 문명 자체가 위험이 아닌가, 문명이 위기고 그래서 작가의 작업은 결국은 그런 큰 차원에서 위험의 미학을 구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그런 어떤 견지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뭐 이건 예, 위험은 아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 그래서 전뭐 어떤 근데 약간 그 제목에서도 그랬는데 약간 그 위험이란 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그걸 어디서 솔직히 이제 그 제가 따온 거예요. 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 브래드 피트 그 인스타 제가 팔로우 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브래드 피트가 오토바이 광이거든요. 오토바이를 지가 자기 그 설명을 하면서 그게 이제 포이트리 위드 인 더 덴저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고 그림 그리는 제가 뭐 한 인간으로서 그런 거랑 맞닿아 있어서 제가 좀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작업에서 느껴지는 것이 일종의 노아의 방주랄지 아니면 리바이어던이라고 해요. 홉스가 썼던 그 유명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괴수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의 어떤 괴수가 사람이 대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규모로 인간들을 멸망을 시킬 수도 있고 좌지우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런 위험의 상징으로 볼 수 있죠. 근데 그 작가님은 그런 이미지들을 작업을 하셨어요. 그 전체에서 보니까 어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력편주랄지 어떤 그 도피선을 타고 도피선이 구조선일 수도 있죠. 우리가 배가 자초하면은 거기 구조선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이제 우리가 탈출을 하는 장면 같은 느낌도 들고 아니면 그 배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그 노아의 방주처럼 문명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탈주선 같기도 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셀터라고 하는 텐트 같은 경우도 불빛도 그렇고 결국은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우리가 피해야 할 어떤 이미지로다가 제시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뒤에 있는 작품도 보면은 어떤 그 핑크빛으로 이제 이렇게 제시된 어떤 이미지들은 인간 이미지지만 그러니까 위험을 피해서 우리 셀터로 좀 이렇게 하나의 그 테렌시아라고 할지 임시적이지만 우리 저쪽으로 피하자라고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느낌이 많이 받을 겁니다. 위험의 미학이라는 것이 작가의 작품에서 아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6번째, 이게 6번째였죠. 7번째.
지금 4개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자, 또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주제들을 이 작가님은 이제 빗으로 많이 또 드러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가시성. 보면은 여기 누구나 보여지는 이 텐트도 그냥 텐트가 아니라 불 켜져 있는 빛의 덩어리예요. 그죠? 이 빛의 어떤, 자, 내가 빛이 나에게로라 뭐 이런 종교성보다도 시각적으로 우리가 저쪽으로 도피하고 싶은 생각을 유도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색깔들에 의해서 주목을 하게 하고, 그래서 빛의 덩어리가 될지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지 또는 뭐 나름대로 재밌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빛이 뭐 보면은 뭐 이렇게 약간 직접적으로 그 노란색 텐트 저는 다양한 의미에서 그냥 뭐 아름다울 수도 있고 밤에 빛이 나오면 이렇게 포근하고 또 이렇게 안식처 같은 그런 느낌도 되고 또 아니면 아까 그런 뭐 어떤 자연의 순환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서 뭐 불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런 거. 제가 지금 여기 처음에 보여드린 그 이 설치 장군 같은 경우에 제가 뭐 제 개인적인 그 에피소드라기보다 이제 이거를 제가 대학원 아니 그 학부 이 졸업 작품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설치인데 이것도 이제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한 1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세워놨다가 저기 지도 교수님이 이걸 이제 태우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을 질러 학교에다가 불을 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 그런 데서 약간 좀 불의 어떤 상징이나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왜냐하면 불리하는 것, 우리가 아무리 이제 작업하는 분들은 다 그렇지만, 관념적인 생각보다 더 강한 것이 그 현실은 실체적인 체험이잖아요. 그런 뭐 생각을 감각적으로 강화시키고 지울 수 없는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작가들의 오히려 자세가 아닌가. 살면서 자기가 겪는 어떤 사건이랄지 모든 것들을 그 속에서 다시 만나는 것들. 네, 좋습니다. 나름대로 재밌게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가 뭐 실마같이 마지막에 좀 찔러가지고 뭐 거의 끝나가니까. 자, 8번째 질문입니다. 자, 이런 말들 우리가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몇 번 나오긴 했습니다. 자연 속에서 보면은 하나의 유령이랄지, 유령이라는 말이 한국말로 쓰면 너무 우리가 무슨 괴담처럼 들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어떤 뭔가 영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영혼이라고 하면 너무 또 약간 고상하고,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인데 짐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떠있는, 땅에 발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존재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여고 괴담실지도 아닌 어떤,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스피리트 또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 살짝 고스트 쪽에 가까워요. 시각적으로 고스트. 예, 그래서 그게 무슨 공포의 어떤 대상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고스트라는 것도 사실 알고 보니까 서양 귀신이나 한국 귀신이랑 비슷한 바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누군가 배우 누구예요? 저거 멋진 배우가 주演했던 영화 고스트를 한 영화 있었죠. 거기도 네? 사랑과 영혼이었나요? 맞아요. 거기도 보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란 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생각이랑 비슷해요, 그죠? 뭔가 이승에서 이렇게 미진한 이루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떠돌아가지고 그 일을 해결하러 다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우리 고스트를 본다면은 결국 이미지의 역할이 지금 저쪽에도 고스트들이 뭔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고스트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직접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뭐 영이라든가 뭐 영혼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막연한 데 반해서 지금 김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런 고스트적인 뭔가 할 말이 있는 영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재밌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짜 고스트 거예요. 예. 저 재밌게 풀어나가서 재밌게 아까 저기 태운 것처럼 예. 현실적인 뭐 경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제가 뭐 귀신을 본 적은 없어서 그건 하긴 하는데
어, 솔직히 귀신을 그리려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니고 이제 그 수반에 이제 어떤 그런 인물을 그린 건데 약간 좀 무섭게 표현이 된 것 네. 같습니다. 아, 뭐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시작은 그냥 이게 이제 그 고흥의 그 돌산 그 풍경에 그 돌이 그 어떤 인체의 그런 여체의 그런 형상이랑 뭐 비슷해 보이고 그런 단순한 약간 그런 변형에서 오는 약간 그냥 실험 같은 거죠. 뭐 그냥 제 회화적인 실험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데 그게 약간 어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유령처럼 좀 네. 보일 수도 아니 그냥 우리가 시작할 적에 이 작가님이 이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자연과 이렇게 계속 만나고 드러내고 뭔가 위험 표시를 통해서 이런 작업 그리고 위험 그 곤충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경고하는 방식 자체가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죠? 나 무서우니까 오지 마라 또는 내가 없어 하면서 그렇죠. 자기가 유령이 되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생존의 방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작업 자체가 결국 문명의 생존의 방식을 좀 하나씩 제시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작가님이야 물론 본인이 이제 이렇게 유령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하면 말 나오겠지만요.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런 재밌는 요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지의 성격이라는 것이고 또 뭔가 할 말이 있는 이미지들 그런 것들이 자연 속에서 원래 있는 형상들을 뭐 변형한다든가 계층화를 시킨다든가 작가의 감각적인 어떤 시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 살짝 되포름을 시키면서 드러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형상이 무섭게 보일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무섭게 보인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뭐 다를 수는 있지만 이미지들이 상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것들은 늘 보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무슨 의미가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되거든요. 아무리 어떤 뭐 대단한 이미지가 있어도 자주 보다가 보면은 이미지가 희미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좀 강도가 센 방식을 쓰게 되면은 무섭게도 보일 수 있고 색깔이랄지 뭐 형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미지화를 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제 작업이 어떤 강도를 결정을 짓는데 그래서 김우진 작가님의 작업은 이제 그런 어떤 강도 자체가 이미지를 좀 강렬하게 만들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첨부하자면은 그 글래디올러스를 제가 좀 그렸는데 그때 이제 글래디올러스 그리면서 저는 이제 꽃이나 아니면 그런 거 모양이 예뻐서 이제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약간 좀 찾아보니까 글래디올러스가 이제 약간 그런 서양에서는 그런 상징이 있더라고요. 그런 어떤 처녀 귀신 같은 그런 예. 그러니까 그 꽃말 그 신화에서 뭐 처녀가 이제 그걸 해서 이제 글래디오루스가 이제 그 이렇게 질 때는 하얗게 이제 색깔이 되게 막 총천연색 그건데 질 때는 이제 하얗게 이제 다 이렇게 색이 다 발해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모양에서 어떤 그런 거를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래디올러스라는 꽃 이름 자체가 글래디에이터라고 해서 검투사 있잖아요. 검투사의 창으로 해가지고 죽음을 죽음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피라든가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그 신화를 전설이 있나 봐요. 그런 그 처녀가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된. 그 이제 뭐 어떤 그 우리나라의 그런 그 있잖아요. 뭐 전설의 고향 같은 데 보면 예, 그것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떤 민담들을 듣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얘기도 보면 우리나라에도 그 햇님 달님이라고 그러나요? 그 오누이가 나중에 뭐야 저기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동아지를 타고 햇님 달님인가요? 예. 근데 좋습니다. 아이고 정도 나 말씀 들어봐야겠네 이따. 근데 이제 썩은 동아줄을 그 호랑이한테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어디서 죽죠? 수수밭에서 떨어져가지고 수수깡에 이제 그 똥꼬가 찔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래가지고 수수가 빨갛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수수밭에 가면 가을에 시뻘겋거든요.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이런 전설을 만들어내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그게 이제 자연이 가지고 있는 속성 속에 그 이야기들을 결부시키는 거겠죠. 원래 그런 일이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이게 좀 같은 얘기가 또 반복이 될 수 있는데 살짝씩 다르게. 아까 뭐 한 얘기가 나니까 회화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어떤 방식이 작가로서는 상당히 그 몸짓, 제스처, 회화의 이제 작가의 몸짓이 많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 것도 느껴져요. 물론 안에 손으로 작업하는 거지만 몸이라는 것이 뭐 제슨 폴록처럼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액션 페인팅이라는 보담도 뭐 그런 요소도 없잖아 있겠지만 작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육체적인 감각의 요소들이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작업을 하는 방식이랄지 어떤. 그 이제 뭐 여전히 뭐 이제 회화 작가들 회화도 뭐 예술에서 이제 계속 뭐 회화가 가능한가 뭐 그런 거는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그림을 뭐 그리면서 약간 어떤 약간 저만의 어떤 무기는 뭘까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림에서.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되게 막 사실적으로 뭐 물론 그릴 수 있지만 안 그리는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상당히 그냥 즉흥적으로 아니면은 뭐 추상적으로 어떤 액션 페인팅 나만의 그런 거는 뭘까 뭐 그런 고민은 항상 뭐 다 작가들마다 하지만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생각에 그럼 나는 나만이 뭘까 그래서 저는 약간 남성성을 생각을 해요. 그림을 그리면서 남성성이 물론 저기 그 누구야 그 사람처럼 그 누구죠 참 아무튼 뭐 그런 추상화처럼 이렇게 남성성을 드러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겠지만 뭐 그림 그리면서 어떤 그런 거를 조금 표현을 해서 하고 싶다 그런 그래서 접근해서 좀 더 이렇게 뭐 액션이든 아니면 뭐 약간 덜 그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저도 작가로서 공감이 가는 바인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아까 재미있게 말씀하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리는 것 자체가 좀 성가실 수도 있고 너무 자세하게 자기를 어떤 육체의 어떤 그런 거를 절제를 하고 방식 이제 집중을 해서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치료하기 어렵고 시간도 걸리고 문제는 효과가 그렇게 없어요. 잠깐.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지 않은 방식들 현대가 낳은 하나의 어떤 그 감각이 뭉개지는 현상이라고 제가 지금 뭐 말이 적당할지 몰라도 프란스 베이컨이 이제 그린 방식이 이 타치랄지 어떤 그 하나의 면을 우리가 이제 그걸 뭉개버린다는 그걸 아플라 불어는 아플라라고 하고 영어로 하면 아플레이트라고 해요. 평면화시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질러 버리는 겁니다. 뭐 하나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감각적으로 세상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제 부분의 어떤 무화로 되어 있다라는 식인데 아니면 이제 작가가 그런 식으로 문질러 버리는 거죠. 그런 어떤 구체성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기 귀찮은 면과 또는 이런 어떤 현대적인 어떤 감각의 어떤 그 극단 속에서 그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긴 한데 김 작가님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뭐 정리한다니까 좀 딱딱한데 자 하나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시선의 생태학이라고 제가 그냥 어바웃하게 이제 결론을 짓고 싶어요. 어떻게 보느냐 시선을. 근데 그냥 시선이 아니라 생태학이라는 것은 생태탕보다도 제가 썰렁한 말씀 드렸는데 살아있는 생자잖아요. 살리는 그래서 생태적인 어떤 생태 운동을 하는 사람들처럼 생태적인 시각도 있지만 그 작업 자체가 시선 자체가 생태가 되는.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생태는 일단은 순환하거든요. 없어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순환의 길을 뚫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생태론자들 또는 생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예를 들면 폐품을 이렇게 자연에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다시 재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근데 작가들도 물론 그런 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동참할 수 있지만 작가들로서는 정체성 자체가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업의 어떤 성격이 그런 생태학적인 순환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제가 뭐 거칠게 질문드리고 대답하는 어떤 내용 속에 그런 것들이 다 반영
영역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태적인 어떤 그런 거 말고 작가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낀 바와 같이 모든 것이 순환하고 자연 속에서 사람들이 같이 반응을 하고 공생을 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그런 모습 느낌이 이제 강한데 그런 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예, 제가 그 풍경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자연물을 일단은 제가 저기 그리기 편해서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좀 많이 와닿아서 시작한 거 제가 이제 뭐 생태적으로 제가 뭐 대단하게 자연 보호자주의자는 아니지만 뭐 항상 뭐 인간도 그거에 한 예,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 나는 자연이다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건데 예. 제가 좀 거칠게 좀 그런 거 좀 그래가지고 좀 썰렁한 농담을 한번 마무리 한번 갑자기 하게 만드네요. 제가 이제 갑자기 자연 이런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서울에 있다가 좀 귀찮아가지고 좀 한적한 데로 나갔더니 그리고 귀찮아가지고 편하게 입고 나가면 어떤 사람이 놀러 와가지고 지금 뭐 자연주의자인가 보다 생각을 해요. 그럼 제가 뭐냐면 자연인은 아니야. 그게 이제 웃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텔레비에서 나는 자연인이자 때문에 자연인 사람도 자연인하면 그쪽으로 우리가 기울기 때문에 근데 작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뭐 거기에 나오는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텔레비에 나오는 식의 자연인보다도 자기의 자연인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는 방식. 비록 뭐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옛날에 그 칼릴 지브랄이라고 이제 유명한 그 예언자 쓴 시인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원래 레바논 사람인데 미국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무슨 돈으로 그랬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거기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례자라는 그 시를 보면은 어디 무슨 사막이나 아주 그냥 정말 자연 중에서도 자연 같은 데서 살면서 쓴 은둔자의 시 같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뉴욕의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그걸 썼대요. 그래서 그래도 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뉴욕의 고층 아파트 나름의 자연이에요. 사막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시각입니다. 생각하는데 우리 자체가 물론 뭐 저도 잠깐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 도시 문명 자체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뭐 백두산 꼭대기에 숨어 있다 그래도 문명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다니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좀 거칠게 우리가 진행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도 작가님한테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고 저는 여기까지. 네. 아이고. 아니 뭐 예. 뭐 제가 이제 다 마지막 마무리하시라고.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아침은 시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오셔가지고 대담 형식의 작가의 아티스트가 저는 굉장히 알찼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괜찮았어요? 네, 네, 좋았죠? 네. 근데 이제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여러 어떤 뒤 작품이 네, 그런 시간 좀 드리죠. 작가님한테 질문을. 네, 어떤 거요? 뒤 작품이 그 울산 그리신 거예요? 울산. 네, 요거 같은 그림.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의 인체를 예. 남자는 양성성 여자는 남자. 예? 그게 아니라 아까 자기는. 근데 저기 다 여자입니다. 여성 인체이긴 한데 저쪽도 여기는 남자 같아. 네네 네네. 그러면 작품 설명은 좀 더 듣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오늘 우리 서기론 박사님이 10가지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해와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작가는 진짜 알몸으로 파헤치는 그런 거를 아마 느끼셨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서기론 박사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김호준 작가님하고는 꽤 오랫동안 주연식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개편식을 거의 한 것 같아요. 한 7번, 8번 정도 되는데 올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테마가 지금 15개잖아요. 여기에 또 다른 작품이 있고 그러면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기 형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글을 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작가분께서는 그런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표현 방법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하나가 표현 방법이 다 달랐었는데 지금은 소재적인 측면에서 많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게 하나하나가 나중에 큰 테마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나씩 다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다 뜻이 있고 뭐 어떤 그 하루하루 생각했던 게 뭔가가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뭔가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래에 들어서 내가 표현 방식을 이렇게 하는 작가들이 참 드물다고 봐요. 보면은 뭐 지금 뭐 단색화라든가 뭐 이렇게 한 가지 방식으로 하긴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작품하는 거는 굉장히 다재다능해야 돼요. 내 생각도 갖춰야 되고 표현 능력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길지만 조금 지금 완성해가는 단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대성하지 않을까 그런 모든 분들이 그런 식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는 그러니까 단숨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인스턴트 작가들이 많다고 보는데 그 중에 정통을 고수하는 작가들이 이런 식으로 가는 작가들이 드물지 않을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김호준 작가는 참 제대로 가고 있지 않나. 하지만 단지 시간이 걸리고 본인의 그런 그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주위 작가분들이랑 여기 지켜봐 주신 분들이 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신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품들은 조금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좀 설명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자리인데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이제 조금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는 네, 이렇게 큰 테마에서 이렇게 질문의 형식으로 했긴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씩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인간의 돌산인데 예전에 고흥에서 고성에서 돌산을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했던 그 전시하고 맞물려가고 인간과 인체하고 해서 인간의 성을 쌓고 그동안에 생각했던 게 압축적으로 나타나면서 이런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하나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축적된 이미지들이 여기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선생님, 한번 저기 그러니까 일기 형식으로 했다고 하긴 하는데 하나 몇 개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질문. 근데 저기 그림에 질문 있으시면. 이게 혹시 약간 뭐가 쌓여 있어서 홀로코스트에 있으신 거예요? 그 아까도 이게 약간 그 처음 의도는 뭐 그렇게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홀로코스트 뭐 그런 거보다 예, 그는 이제 약간 발상에서 약간 그 돌산이라는 풍경이 뭐 인체랑도 접목이 되겠다. 그래서 약간 변형을 해본 거죠. 뭐 색을 은행나무가 뭐 빨간색으로 해서 변형했을 때 어떤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일까라는 그런 거를 제 나름 그냥 생각하고 이걸 뭐 사실 내가 어떤 그런 사건을 내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풍경으로 하겠다라고 접근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고 보면 그런 게 읽힐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 하나 중에서 어떤 그림이 일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 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지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되게 좀 혼돈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혼돈스러워서 그리고 이제 이거 약간 유령 이미지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약간 뭐 이렇게
그게 약간 이거 막 비전들을 표현을 하긴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머리에 새겨 있는 사람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스케치식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이제 제가 그냥 인물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할아버지 장성 이미지가 이제 처음에는 인물이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그리면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여기 아니, 핑크색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일로 쇄신하는 어떤 그럼 뭐 이게 이제 저기 아까 뭐 중첩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저기서도 이제 그 사람은 제일 나중에 생각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풍경으로 있다가 근데 이제 사람이 들어간 거는 이게 이제 저 그렇게 뭐 피신하는 그런 제가 상황을 그린 거는 아니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색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물이 근데 그런 어떤 숨어 있는 그러니까 숲 안에 이제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을 표현을 하기는 한 거예요. 한 건 아니든 한 건데 그게 뭐 어떤 저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연출이다. 그런 이야기는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간 정령들처럼 뭐 약간 떠도는 그런 것들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더 저는 인 피신처럼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작가보다는 좀 타자처럼 느껴져요. 플라우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저랑 다르게 느끼시는 것 자, 그 이제 결국 이제 뭐 다를 수도 있고 다르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달라서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 작가님 마찬가지고 여기에서는 백사람이 100가지로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면 이제 엉뚱하게 뭐 옛날에 마이클 잭슨의 드릴러라고처럼 이제 뭐 조그만 이렇게 저 불빛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정령들이 뭐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정령일 수도 있고 우리가 도깨비일 수도 있어요. 저걸 보고서 다가가는 주체이거나 아니면 텐트 안에 있는 주체가 우리일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교환이 가능한 것이고 문제는 지금 작가님 말씀처럼 이 화면 자체가 하나의 계층화된 중첩된 이미지 원래 순만 있었는데 여기 사람의 어떤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 상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으면 누구나 이런 오싹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요정이 찾아오지는 않을까 약간 파나틱하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상상 플러스 그래서 작가님의 작업은 그런 상상과 모든 것의 가능성 속에서 건져낸 하나의 자기만의 이미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열려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시죠. 저는 오늘 김원호 선생님이 대학 초기에 그리셨던 작품들을 처음 봤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전이 된다, 그러니까 작업의 양식이 전이 되는 과정에서 그 학창 시절에 그린 작품들은 어떤 그 화면의 평면성을 굉장히 의식해서 그 붓의 터치가 계속 중첩되면서 어떤 그 회화의 어떤 평면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난 그걸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최근의 작업들은 거기 구상성이 들어가는 그런 작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게 이제 거꾸로 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이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많이 되는데 초기에는 이제 그런 굉장히 중첩이라는 거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는 작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통 이제 저희들 보면은 대학교 때 졸업작품전이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의 정체성의 그 씨앗이라고 이게 뭐라고 그러나 거기서부터 작품 세계가 이렇게 출발하는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부분을 보고 다시 한번 선생님 작품 보니까 뭔가 그 어떤 연결되는 어떤 일관성이 지금 작품에서 지금 최근에 하신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도 지금 돌무덤이나 뭐 사람 시체 무덤이나 뭐 이런 식으로 뭐 수풀이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 감정이 굉장히 표현주의적인 그런 작업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작업 노트 이번에 쓰신 그 포스터에 하고 보니까 김호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인간 내면의 감정을 가지고 그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걸 하나의 이제 그 감정의 그 그림을 통한 살풀이다라는 그 지금 노트에 쓰신 것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서 그런 얘기도 좀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게 보여드린 게 좀 낯설어 보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학교 다니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추상 나름 추상 자연 테마긴 한데 보여주는 건 약간 올로버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해서 약간 추상적인 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하다가 추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형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세계를 구축을 하잖아요. 하는데 이거를 시작하는 게 이제 구상이 들어간 게 아까 인어라든지 그때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섬이라든지 그 이제 특별한 계기라기보다 조금 이제 약간 변형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때도 이제 형식은 추상이긴 했지만 이게 생태적인 그런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서 이제 항상 생태적인 거는 제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는 생각을 하고 그림을 그렸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연관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지금 구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제가 좀 더 이쪽이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좀 지금 말씀 두분 마지막에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하나의 흥미 있는 의미 있는 요소 같아요. 박현 선생님 이제 예전에 했던 작업 모르고 말씀하시잖아요. 평면서.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그 작품들이 그 전에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고 자료로만 봤는데 식물 이미지랄지 나무 덩굴 이미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래 아르누보로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평면 작업을 했던 사람들도 결국 느낌이 생태적인 식물 뿌리라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적인 개념, 미학적인 개념과는 좀 별도로 알퐁스 무아라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디자인적으로 이제 아르누보를 구사하면서 그런 어떤 덩굴 이미지라든가 식물 이미지들을 막 차있고 그런 것들에서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작가님 결국 그 전에 했었던 그런 오르버 페인팅의 그런 덩굴 이미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이미지 속에서 생태적인 이미지가 결국 서로 이제 일치되지 않나 싶어요. 마음을 이렇게 표현이라고 할 때, 해보진 않지만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거 어떻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영업 비밀을 그냥 아니, 저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막 그래서 마음은 애로점이 있다거나 마음은 항상 이제 변하잖아요. 사람 뭐 네. 하루에도 뭐 열댓 번 변하는 게 네. 사람 마음이고 그거는 조정할 수가 없는 거고 뭐 그거를 제가 이제 표현하는 건 이제 쉽지는 않겠죠. 쉽지 않고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뭐 이걸 아까도 설명했는데 뭐 드로잉적으로 했다. 그게 이제 뭐 어떤 그런 마음을 하나의 이제 그냥 순간적으로 잡기 위해서 이제 표현 방식은 이제 드로잉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뭐 드로잉은 아니잖아요. 뭐 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전시 시작하면서 그냥 뭐 이런 큰 작품들은 좀 더 이야기는 있지만 이거는 그냥 되게 군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그 15개로 구성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거예요. 한 거고 뭐 여기서 뭐 어떤 마음이 익히지는 않죠. 마음이 뭐 수시로 변하는 마음인데 그걸 제가 마음을 화면에 옮기는 과정. 근데 그거를 뭐 옮긴다기보다는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제가 했다고 해서 이거를 뭐 1시간에 뭐 내가 해서 완성을 하는 건 아니고 해서 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조금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림에서 이 색이 다른 색으로 아니면 그런 어떤 변화? 네. 긴 세월 옆에서. 제가 설명하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서경 선생님이 굉장히 이제 최근 뭐 이제 알고 김우준 작가님을 알고부터 이제 서경 선생님이 굉장히 정말 아주 학술적으로 잘 소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박현주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게 좀 예리하셔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 대학원 때부터 작업을 갔던 사람이었는데 늘 뭘 고민했냐면 왜 내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률적이다 그런 평면적이라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랬어요. 아니, 정말 왜 내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똑같은 거에 무한 반복이었거든요. 근데 저희 옆에서 이제 같이 살면서 지켜본 사람으로서는 사람이 변했어요. 그때는 사람이 좀 고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격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그림 저도 이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어서 그림은 결국 그 작가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지켜본 그 사람은 그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미없게 심심하게 정말 여기서 레이어를 쌓고 그러니까 모티브는 안 변했어요. 늘 주변에 있는 자연이라든지 자기 그 주변에서 모티브를 찾는 거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그때랑 지금 왜 표현주의적인 그림이 나오냐면 좀 다른 남자라고 생각해요. 다른 변화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람이 표현주의적으로 변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표현 방식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김우준 작가님 작가로서 부러워하는 거냐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좀 정제해서 뭔가 좀 비주얼적인 거나 남이 내 그림을 어떻게 볼까 좀 의식하고 작업을 하는 작가라면 여기는 그런 거 의식을 안 해요. 솔직하고 그런 면에서는 어떤 작가로서 부러워. 어쩜 저렇게 정말 이렇게 아까 선생님이 야생이라는 단어 많이 쓰셨지만 저렇게 막 내지르듯이 있지? 막 이런 느낌? 그리고 소재에 대해서도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를 고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까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냥 그렇게 그래서 그 말이 정말 솔직한 답변이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김호준 작가의 또 매력이자 굉장히 좀 장점으로 어느 누구도 가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굉장히 의식해서 저만 해도 의식해서 계산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원초적으로. 근데 현재 제가 지켜본 바로는 사람이 더 그러니까 옛날보다 더 솔직해지고 더 약간 주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게 약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작업이 그렇게 변했다. 중간 과정이 그리고 늘 자기가 작품 안에서
근데 이제 추상적이고 레이어에 집중했던 거니까 갈등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본인이 여기에 한계점을 많이 느낀다. 왜냐면 자기는 뭔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너무나 형상 없이 계속 이제 중첩이 되고 레이어만 집중하고 물성, 그러니까 그 물감의 물성에 굉장히 집중해서 굉장히 작업을 했다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삶이 또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많잖아요. 약간 조금 더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는 느낌을 좀 여기서 많이 받아서 우리 저희 또 김은 선생님이 자기의 장점에 대해서 본인이 몰라요. 본인이 모르고 아까 서기선 선생님께서 옆에서 많이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부가적으로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듣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이 작가님의 장점을 좀 더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럼 아까 선생님의 질문이 예리했다. 저는 또 그거를 다 결정사를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김은태 작가님이 작업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걸러지지 않았다거나 그 정제되지 않은 그 뭐가 저는 정말 생명 아까 거듭 말씀하신 생명력 그런 연초력 그런 것들이 정말 잘 구성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호준 작가님이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우리 조은주 작가님 노력이 굉장히 큰 걸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박수 한번 좀 쳐주세요. 굉장히 좋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우리 서 박사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갖고 이 분위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미술이 있는 것서가 아니고 그냥 작품을 순수하게 봐서 어떤 느낌인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 사장님 맞으세요? 그러니까 김호준 선생님 팬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한번 궁금해서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 지금 과도기라고 할까? 여기 참은 거지 찾아. 계속 찾는데 그게 지금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보이기 시작한다 그럴까?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에는 그게 조그만 식으로 그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 네, 고맙습니다. 이게 정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지켜보면서 했던 왜냐하면 지금은 그 이제 자기 작품 작가로서의 뭔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야지. 그때 이제 완성되는 작품이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작가들. 그거를 이제 지금 계속 시도를 하면서 찾는 시점이 제가 보기에 오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서울 아카데미 수업을 하고 계세요. 거기에 문정기 선생님, 박사님이시죠?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답니다. 수학을 양성하시는데 그 배움의 제자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어떠신지요? 이게 이번에 또 월요일에 한 번 더 모이는데 오늘 특별히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저 정적입니다. 이과라 가서요. 네. 그걸 잘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많이 오해가 됐어요. 그래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슨 시각이 생긴 거거든요.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김은우 선생님 제가 잘 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아까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한데 아직 뭐가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화가들은 저는 그런 게 그 사람에 대해서 랜드마크적인 뭐 이렇게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스타일일까, 어떤 스타일을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한쪽에서 들고요. 이제 그 미술이랑 예술을 보면 저는 종교하고 예술하고 요새 좀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굉장히 어떤 정형화된 어떤 지도되려고 하는데 이런 예술이나 미술은 그렇지 않다. 이게 추천 나가려고 큰 차이라고 그런 걸 느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낮에 제가 사실 어디 가서 그 명상하는 데 갔다 왔어요. 아까 같이
하신 영화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술의 장르에서 저희 아까 예술하고 힐링이라는 것하고 명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다고 오늘 토론을 처음 모시고 갔거든요. 그때도 느낀 건데 과연 작가가 표현할 때 예술가도 자기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 걸 계속 리스트해요. 제가 지금 말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오늘 본것 중 아주 특징 중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뭔가 좀 약간 좀 저는 뭔가 약간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어떤 포스터로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뭐가 좀 이렇게 끼어 들어왔거든요. 얼굴에 끼어 들어온 거 있잖아요. 뭔가 좀 표현을 하시고 싶은데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가 있어요. 근데 좀 빨리 좀 밝혀졌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자연주의적인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현재 많은 국제에서 살자는 사람들이 그 많은 정보에 결국은 호수강에 에이텐트 하나를 치고 한 마리를 놓고 밤마다 달걀 하나씩 뽑아먹고 그렇게 낚시를 들고 살았다. 그런 표현이 여기서도 보여요. 약간 생태주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속에 그런 게 어디 좀 있지 않은가. 뭔가 좀 아까 고독이랄까 위험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물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싸우고 있는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래서 뭐 결례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저는 배우는 입장이고 제가 전공이 아니니까 마구잡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제가 아까 비슷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폼에서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도 아니면 2-1 나누기 어드밴스드면은 요거 해야 되고 오늘 이 그림 그리고 내일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인데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 있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기왕 인연이 됐고 저는 뭐 한번 제자는 영원한 제도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라고 늘상 얘기하는 사람 중 하나니까 한번 스승이니까 영원한 스승이시죠. 그래서 잘 모실 테니까 발전하시고요. 제가 이 제자를 모시고 자주 올게요. 그래서 뭐 많은 저희 많이 오시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배우고 제가 느낌을 이렇게 교환하고 하겠습니다. 최고로 고맙습니다. 김호준 작가님 이번 계기로 더 대성할 겁니다. 마음의 풍경을 그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낳는 작가로 거듭나고 세계적인 작가가 이렇게 태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옥 같은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신 거를 잘 기억하시고 진짜 꾸준히 하다 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오늘 긴 시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자가를 조금 준비했거든요.